무분별하게 복용하기보다는 한의사의 지도하에 안전하게 복용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그래서 준비한 베스트 한약재 31.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건강 상식을 위해 오늘도 건강하게 이의제기합니다. 이익수입니다. 한의사 강민구. 한의사 허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이렇게 약재를 여러 개 깔아놓고 나니까 그 학교 다니던 시절 기억도 좀 나네. 그지? 본초학 실습이었나? 그런 과목에서 이거를 이렇게 놓고서 맞추는 시험을 봤었던 게 기억이 나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약재를 많이 준비해 놓은 이유, 그 이유가 뭘까? 자, 한약이 증상을 치료하고 몸에 좋다는 거는 다들 아시잖아. 근데 이 한약을 알고 먹어야 더 효과적이고 안전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런 특집을 준비하게 되었어. 그치. 특히 이 한약재 중에서도 약성이 좀 강하거나 아니면 독성이 있는 약재들도 있기 때문에 한의사의 지도하에 안전하게 복용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안전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준비한 베스트 한약재 31. 이 한약재들은 우리 강민구 한의사 그리고 허준 한의사가 많이 사용하는 빈도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평가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적인 중요성이 아니라 이 재미로만 짠 거니까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오늘 이 베스트 약재 31에서 탑 10에 뽑힌 약재들은 데뷔 영상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는 점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31개 한약재 중에 저희가 처음 소개해드릴 31위 한약재는 바로 목단피입니다. 자, 31위 목단피라고 하는 약재는 목단이라는 이름보다는 모란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어. 모란꽃. 그치, 모란꽃은 아시는 분들 많잖아. 한번 이거 보자고. 뭐 나는 뭔지는 알고 있지만 이렇게 보면은 줄기 같지 않나 확실히? 그치, 확실히 줄기처럼 생겼잖아. 근데 이 부위는 뿌리 껍질이야. 뿌리의 껍질. 그렇지. 그럼 이 목단피는 어떤 효능이 있지? 목단피는 소속약이 청열약인 만큼 몸에 있는 열을 꺼뜨린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뭐 피부로 올라오는 열성 피부 발진이나 이 상체 쪽으로 열이 몰려서 코피가 나는 증상이라든지 아니면 밤에 열이 많이 나는 증상처럼 열성 질환에 효과가 좋다고 할 수 있어. 그래서 목단은 꽃만 아름다울 뿐 아니라 효과도 굉장히 좋은 약재라고 할 수 있지. 이 청열이라는 이름이 열을 내린다, 열을 꺼트려준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지. 자, 그럼 30위에 선정된 약재는 바로 우슬입니다. 자, 이 30위 우슬은 이름이 소우자 그리고 무릎 슬자를 써서 우슬이잖아. 연관 검색을 타고 들어가 보면은 고양이 사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 약재 우슬보다는 고양이 우슬이 좀 더 유명한 걸로. 그렇지, 고양이 우슬이 더 유명한 걸로. 그럼 준이는 그 한의원에서 이 우슬을 처방할 일이 좀 많이 있나? 사실 30위에 선정되긴 했지만 우슬이라는 약재는 뼈마디를 튼튼하게 해주는 약재거든.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나처럼 일반 통증 질환을 많이 보고 이게 나이 있으신 어르신분들이 많이 오는 한의원에서는 사용 처방이 그렇게 낮지는 않아. 산후에 뼈마디가 이제 관절 같은 데가 아프신 증상이라든지 아니면 노인성 골다공증이라든지 혹시 근육이라든지 관절을 튼튼하게 해주는 약재 3대장을 알고 있어? 아, 나는 알고 있지. 한의사라면 알아야지. 그치, 그건 무조건 알아야지. 두충, 그리고 우술, 그리고 속단이거든. 그치. 이 세 가지의 약재를 따로따로 처방하는 경우보다 증상에 맞춰서 세 약재를 가감해서 넣는 경우들이 많다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 우슬, 두충, 속단은 우리 한약 처방에서 이렇게 근골격계 처방을 하지만 생소하실 텐데 모과는 또 사실 모과 자체도 되게 근골격에 좋잖아. 그래서 근골격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약재를 복용하시기보다는 모과 차를 복용하시는 것도 추천할 만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 자, 29번째 29위 약재는 바로 길경입니다. 자, 이 약재는 사실 기원식물은 대부분 다 아시는. 그치, 많이들 그치. 아시겠지. 그치, 이름은 다 아시겠지. 근데 나도 이렇게 잘라놓으면 뭔지 되게 헷갈려. 그치. 뭔지 잘, 냄새를 맡아도 냄새는 조금 특징적이긴 냄새는 하다. 좀 알 수 있나? 살짝 특징적이긴 하다. 자, 이거 이름이 뭐지? 이 길경은 바로 도라지지, 도라지. 도라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목에 좋다라는 거 그리고 기관지에 좋다라는 거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디 목이 아프거나 목감기 걸리면
배도라지차 먹어라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잖아. 그래서 사실 나는 이 길경이라는 도라지 약재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너가 너무 순위를 낮게 뽑아가지고 사실 굉장히 놀랬거든. 아, 너희 한의원에는 감기 환자들은 많이 안 오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다른 질환을 많이 처방하다 보니까 길경이 이제 점수가 좀 낮아졌는데 사실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나도 그 말씀을 드리지. 도라지 많이 챙겨 드시라. 우리 한의원은 사실 노인성 감기, 오래돼서 이제 낫지 않는 감기들 있잖아. 그런 감기에 오시는 분들한테 길경을 넣어서 처방을 많이 드리는 편이야. 자, 28위 약재는 없어. 왜냐하면 27위 약재가 동시에 동점이었기 때문에 동률로 선택된 약재가 두 가지지. 자, 공동 27위에 선택된 약재는 바로 방풍. 석고입니다. 약재 방풍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시지 못하셨어도 방풍나물은 사실 되게 친숙한 이름이잖아. 그치. 인스타 점수도 꽤 좋은 편인데 방풍 피드보다 방풍 나물로 검색하는 경우가 5배 이상 많았었어. 보통 이제 식용으로 먹는 거는 방풍나물이지만 그치. 약용으로 쓰는 거는 방풍의 뿌리를 사용해서 이렇게 약재를 사용하지. 그리고 방풍의 이 약재 뜻이 뭐지? 바람을 막는다. 그치. 바람을 그렇지. 막는다.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바람을 감기라고 표현을 많이 했었어. 감기를 바람이라고 많이 표현을 해서 이 방풍이 감기약으로도 쓰이는데 감기 중에서도 감기 때문에 몸살, 근육통 이런 데 많이 쓰거든. 그래서 지금도 이제 몸살 감기에도 쓰고 긴장성 두통 이런 질환에도 많이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네. 자, 공동 27위 두 번째 한약. 이건 바로 청열약, 두 번째 청열약으로 소개된 석고라는 약재지. 근데 이 석고라는 약재가 사실 약으로 쓰이는 걸 보면 다들 많이 생소하실 거야. 그렇지. 보통 이제 석고라고 하면은 미술 시간에 다른 뭐 건축 자재라든지 뭐 이런 걸로 많이 이제 익숙하실 텐데 이 석고가 소속약이 청열약이었잖아. 그치. 근데 청열약 중에서도 세부적으로 보면 청열사화약, 즉 열을 내리고 불을 끈다. 그야말로 약재계의 소방관 같은 그런 존재라고 보면 되지. 그렇지. 사실 이거는 단순한 감기로 인한 열뿐만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정말 심한 열. 사실 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장염에 쓰고서도 효과를 본 적이 있거든. 좀 심한 열들, 이런 열들을 꺼뜨리는데 큰 효과를 주는 약재라고 할 수 있지. 맞아. 그래서 얘가 이제 입마름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쉽게 위에 열이 많다 이런 분들한테 딱 좋은 약재인데 맞아. 그뿐만 아니라 이제 예전에는 이 열병으로 인한 정신과적 질환, 예를 들면은 열이 펄펄 나면서 헛소리를 하거나 의식을 못 차릴 때 그 지금으로 보면 이제 열성 경련 같은 질환에도 잘 썼던 약재지. 맞아. 아, 입마름 이야기에서 생각이 난 건데 가장 최근에 정말 입마름으로 오셨던 환자분이 석고가 많이 들어간 한약재를 드시고 굉장히 효과가 좋으셨었어. 그리고 또 상한론에 석고가 들어간 주요 처방 백호탕 있잖아. 아, 그렇지. 백호탕이 뭐 백호탕의 이름 유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불을 호랑이처럼 잘 끄기 때문에 또 우리가 백호탕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 맞아. 그만큼 이제 광물성 약재이고 열을 내리는 효과가 큰 만큼 주의해서 복용해야 하는 약재라고 할 수 있지. 자, 26위 약재는 바로 신곡입니다. 자, 26위 약재는 신곡이잖아. 신곡은 소식약. 메가랑 같이 소화를 돕는 약에 소속되어 있지. 소식약은 말 그대로 소화제, 소화를 잘 시키는 약이라는 얘기인데 이 약재 분류에서 소식약에 분류된 약재가 6개뿐인데 우리 약재 베스트 31에 2개나 포함됐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겠지. 그렇지. 소화를 돕는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신곡은 사실 발효시킨 누룩인데 그치. 이게 뭐 매주, 막걸리 이런 것처럼 발효시킨 약재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주요 효능은 아까 너가 설명했다시피 환자들의 소화 기능을 돕는 데 그렇지. 쓰인다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밀기울이나 밀가루로 반죽을 해서 살구씨, 뭐 개똥쑥, 독고마리, 그다음에 버들력귀 이런 것들을 이제 즙을 내 가지고 반죽을 해서 발효를 시키는 거잖아. 신곡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구역감이 있는 환자라든지 뭐 설사를 하는 환자, 여러 가지 위장 기능 장애를 앓는 환자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한약재라고 할 수 있지. 한약의 흡수가 잘 되려면 이제 소화 기능도 좋아져야 되니까 그렇지, 이런 그렇지. 신곡을 같이 추가해서 처방할 수도 있다는 점. 자, 그럼 25위 약재는 바로
국제는 다음 회차에 공개됩니다.